대박.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어요. 우와, 이거다. 그래, 여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 그날의 진실. 이거 한번 가서 볼까요? 그날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프로분들과 같이 세션을 돌게 된 날이었어요. 그 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고 속도를 제 온몸으로 느끼면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감속이 많이 늦었고 이탈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받았어요. 그렇게 이탈을 진짜 하게 됐고, 이 직선 코너에서 어떻게든 만회해야지만 좋은 랩타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래 레코드 라인으로 제 바이크를 이끌기 시작했는데, 아웃돼서 속도가 많이 빠져있는 바이크를 탄력을 받게끔 악셀을 열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제 왼쪽 시야에 민트색 바이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건 첫 번째 충격에서였어요. 제 머리 쪽과 상대방의 오른쪽 본체가 부딪히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 굉장히 제 시선에서의 화면 전환이 엄청나게 많이 됐었죠. 아, 이거 굉장한 큰 부상을 입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미끄러져 가다가 딱 멈췄을 때는 어디가 지금 타격이 가장 큰지,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게 날아갔을까봐 몇 초간 제 손가락이랑 그리고 발을 먼저 확인했던 것 같고, 일단은 어디가 뭐 절단나진 않았다는 그런 안도감, 그리고 주변 상황을 파악했을 때 다른 바이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풀밭으로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봤을 때는 되게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마치 진짜 슈퍼맨처럼. 뭐 사실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몸도 제 몸이지만 바이크의 상태를 좀 궁금해하지 않았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없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좀 일찍 좀 경험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막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단순해서 다음날 까먹어가지고 그냥 뭐 그랬었나 보다. Let me set the record straight for a minute. Hate, I get it, say it with 'em. I don't give a I'm cool with it. Playin', peep the fans with 'em. Yeah, they gon' remember my. 너무 더 가도 되네? 다음 코너에서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컸구나. 트랙 워킹은 해외든 국내든 드라이버든 라이더든 다 무조건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바이크를 달리다 보면 노면의 상태나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을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천천히 걸으면서 보면 이게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지 저렇게 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달려왔고 내가 사고 난 지점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실제로 내가 걸으면서 발로 느낄 수도 있고. 사실 뭐 트랙 걷기 할 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 두 세션에 대한 약간의 뭐 전략을 짠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 네, 이미 거의 풀에 가깝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쭉 일직선화 시켜서
자연스럽게 아웃으로 쭉 그리면서 쭉 나갈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 장소네요. 저기서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멀리 굴러갔네요, 제가. 엄청난 속도인 거죠. 엄청난. 저 벽돌 앞에 그까지 펜스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밑에서 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짧아 보이는데 그렇네요. 엄청 굴러가신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부터 부딪히신 거예요? 부딪혔으니까 엄청 멀리 굴러갔구나. 10년에 한 번 정도 봤다고 제가 얘기할 만큼 원래 이게 코너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 코너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 덱스 코너 여기. 코너를 우리가 야, 얘들아, 덱스 코너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일단 확실히 바로 오토바이 위에서 사고 지역을 마주하지 않은 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천히 걸어서 두 발 위로 그곳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면서 일단 내가 사고가 났었구나를 다시 한번 또 받아들이는 계기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보는 시간은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에 이제 제 오토바이가 전손이 되면서 폐차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급하게 이제 라이딩하우스 측에서 오토바이를 세팅해서 새로 가져다 주셨어요. 레이싱 버전으로. 블랙 좋아한다. 땡. 이게 제 거. 저희 진짜 한 팀 같은데요? 우와, 이거 다 자수로 박아주셨네? 딱 뿌렸을 때 뒤에 있는 라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따라 진짜 나 닥스다 흥분도 유발시키기. 누가 누군지 식별하는 역할도 하고요. 장난 아니. 오, 선글라스도. 헬멧 브랜드에서 얘네가 이제 자전거로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경기장에서는 일반용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뭐야? 뭐야? 도난당했다. 예상치 못한. 야들야들하게 느낌이 살 거예요. 아니 이거 감도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아니 원래는 여기 앞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서 감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부츠까지. 이거는 포인트를 빨간색을 네. 장갑이랑 부츠만큼은 빨간색을 딱 주면 달릴 때 사진 찍을 때도 예쁘고. 이렇게 야들야들하다고? 말이 안 되네. 이거는 해외 두카티 본사에서 레이싱 팀에서 실제로 입는 출시된 거예요, 시판으로. 시판으로. 그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에 나가는 가장 유명한. 아니 아이웨이 없는 거 너무 웃기네. 너무 기대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엔트리 번호 말씀해 주세요. 4번입니다. 선수 패스 가지고 오셨죠? 큰일 났다. 그거 안 가져왔는데. 집에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저도 처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인재군. 패스 가지고 오셨어요. RH 플러스 이렇게. 이제 타기만 하면 돼요? 되게 뭔가 본격적인 느낌이 확 드네. 전에랑 포지션이 많이 다르시고 차가 아예 달라져가지고. 여기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여기 뭘 좀 더 뗄 수가 있나?
예, 이것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양쪽 거를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 덱스님 쓰는 대로 예, 예. 바꿔놓을게요. 당연히 그 전에 맞춰놓은 세팅값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예 다른 바이크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낮춰드리고. 네, 그래야 네. 이 다리가 이제 무리 없이 조금 더 여기에 기댈 수가 있어서 최대한 낮추고 뒤로. 하체 그립 실으실 수 있게끔 맞춰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스텝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살짝 긴장되네. 이게 지금 정보가 전혀 없는 오토바이다 보니까 저번에 오토바이를 이제 저번에 타던 거를 폐차하고 이번에 새로 세팅한 거니까 이제 새로 세팅하고 바로 100%를 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하네요. 사실 저번에 큰 사고가 났었지만 사고 나기 직전에 초는 52초 때까지 거의 뭐 기적적인 수준의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10위권에서 15위권 정도에 머물 수 있는 초가 나오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어제 트랙 위를 걸으면서 제가 짜놨던 동선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이제는 아예 데이터 값으로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출발하고 싶어서 모든 라인에 제가 생각하는 단수를 적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제 머릿속에 좀 입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코스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코스가 눈 감고도 다 그려지는 그런 수준에 당연히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또한 프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서 저번에 이제 첫 세션 탔을 때 초반에 몸이 저도 너무 안 풀려 있다, 경직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까운 세션 좀 날린 적이 있어서 미리 몸을 좀 풀어놓고 좀 유연하게 해놔야지 또 이게 기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이거 조금만 더 가깝게 한 두 단계 한 단계만. 네. 준열아, 이거 레버. 마음가짐의 변화라면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레코드 라인을 탈 때 약간 우물쭈물했던, 확신이 없었던 상태로 계속 레코드 라인을 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확신을 가져야만 내가 그 레코드 라인 안에 내 바이크를 던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로 꽉꽉 채워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던 브레이크 값이 아닌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빨리 달리는 만큼 그만큼 잘 멈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그 브레이크가 제 마음대로 그리고 제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 값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대로 남은 세션을 다 타는 건 의미가 없다. 과감하게 한 랩을 버리고 브레이크를 좀 수정을 했던 과정을 거쳤습니다. 브레이크가 일단 너무 야들야들해. 아, 답이요? 네, 너무 야들야들해. 허리를 좀 돌려야 돼. 제가 제 레코드 라인을 타기 위해서 안쪽으로 가는데 자꾸 느낌적으로 이쪽에서 뭔가 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매 코너마다. 그런 세션을 첫 번째 세션을 타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어진 것도 있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정신 속에서는 그걸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트랙 위에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 어디 여기서? 아 마이 갓. 지금 가면 되나? 또 사고를 저질렀구나. 도대체 진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 들면서. 안녕하십니까. 아 속도 위반했다 해가지고. 네네. 60km 속도 제한. 네. 네.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60km가 오버가 되면 벌금이 발생을 하고 벌금이 10만 원, 그리고 5km 위반마다 5만 원씩 늘어나요. 그래서 총 60, 30만 원? 40만 원? 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네. 건데요. 죄송합니다. 출전이니까
제가 아직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숙지가 덜 되어 있는 걸 감안을 하셔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합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가 아까 마음이 좀 급했나 봐. 90km까지 나갔을 줄 몰랐네. 공부해서 빡세로 가다가 빼는 거 어때요? 그거를 그럼 마이크 사실 처참했죠. 왜냐하면 52초라는 그 베스트 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56초는 참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기 충분한 초였던 것 같고, 심지어 등수를 봤을 때도 꼴찌에서 거의 한 3번째 정도로 처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에 많이 느렸던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좀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타실 때보다 아마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원하는 라인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트라우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게 그 다칠까봐 그 인코스를 못 하겠어요. 저기 나오시는데 저 지금 네, 계속 그냥 원래는 그냥 레코드 라인 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레코드 라인 들어갈 때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무의식 중에 좀 드는 바람에 좀 더 과감하게 찌르고 그거를 못했고,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직 내가 여기에 출전할 정도의 경험치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채워지지 못한 게 많은 상태로 출전을 앞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참가해 주셔서 선수분들하고 팀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회 선수 풀도 다시 예전 사실 뭐 브리핑 자체는 저한테 있어서 생소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맨 첫 줄에 앉아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어요. 다른 프로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프로들이 빛나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너무 그들의 자리를 좀 꿰차고 이런 대표 얼굴로서 너무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예선 끝났는데요. 일단은 규정 위반자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첫 번째 이제 피트로드 속도 제한. 그때 저 아닌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처럼 끄덕끄덕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만. 오늘 선수들 푹 쉬시고 팀들은 잘 준비해서 선수가 내일 멋있는 경기할 수 있게끔 서포트 좀 많이 해주시고 요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로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50초 초반대는 들어와서 제가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컨디션도 좋았고 무엇보다 브레이크 값도 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좋은 기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미끄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쿠션 있는 걸로 해놨고요. 여기도 쿠션 있는 걸로 해놨고,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이쪽에 하시면 자리 옮겨드려야 되거든요. 자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쪽으로 좀 더.
여기 나가서 따라갈 차를 지목할 거예요. 그 차 따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했고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연습을 했을 때 감독님을 따라가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사람을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뒷사람한테 많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사람이 그려준 레코드 라인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이미 감독님과 훈련을 통해서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라서 분명히 해볼 만하다, 좋은 작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냥 제 루틴이에요. 매 세션 전에 하는. 컴다운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냉정해지기 위한, 약간 신남을 억눌러서 좀 더 냉철하고 명확한 판단, 그리고 심박수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이크가 빨간색이니까 적토마라고 생각을 해요. 잘 부탁한다라는 그냥 그런 토속 신앙이죠, 사실. 예. 무엇보다 바이크랑 라이더가 하나가 돼야지만 이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어찌됐든 전우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7번 선수님이 저보다 잘 타시지만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좋은 기록이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선수님을 따라가는데, 두 번째 랩까지는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크게 멀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랩이 거듭될수록 다른 선수분들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제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직선에서 큰 속도를 올리고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코스 아웃을 하면서 제 앞에 한 5대 정도가 순간적으로 쌓이더라고요. 그 몇 초 사이. 그러면서 7번 선수님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짜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보내주는 이 판에서도 제가 숫자 4를 봤거든요. 40초 때 나왔구나.
무조건 50초 초반대는 들어와서 제가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컨디션도 좋았고 당연하게 좋은 기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바퀴 배래. 가자. 뭐 박수 갈채 쏟아지고 뭐 난리가 나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잠잠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파악을 했더니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56초가 적혀 있어서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제 느낌이 틀렸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지금 빨리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저는 좀 충격인 게 제가 52초 때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원래는 느낌이 좋아서. 느낌이 좋았고 저희도 들어가자마자 배reb이 막 나오길래 이번에 첫 땡긴다 52초까지 가겠다 했는데 중간에 뒤로 확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7번 선수를 놓치면서부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2바퀴 정도까지는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reb이 나온 건데 그 이후로 다른 선수들 이제 경쟁하면서 속도도 줄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그 본인의 스로틀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밟기 시작해서 정말 밀려난 거야. 아직 뚫려진 이만큼 만져보세요. 얼마나 돼요? 얼마나 쫀득쫀득하지. 다르죠. 여기를 최고로 안전하게 만들고 제일 소프트하게. 왼쪽은 잘 타고 계세요. 정말요? 왼쪽은 지금 왼쪽은 이렇게 거친 면이 없어요. 그 슬릭 타이어를 보면 슬릭 타이어 끝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다, 이 바이크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슬립의 경험이 있고 전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더 이상은 구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을 때는 제가 선수분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지금 바이크의 최대 끝까지 눕혔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뱅킹각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고가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더 과감하게 눕고 자신감 있게 예전처럼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던 그때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따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좀 이전 코너에서 탈출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테크니컬 코너는 대부분 속도가 비슷하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어프로치는 선수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타고 있어요. 테크니컬은 하중 이동은 편하니까. 오늘은 덱스님의 멘탈 케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이제 랩타임이나 다른 라이더들과 경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페이스가 안 나오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러는 거는 레이스에서는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신감을 끌어다 주고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더 푸시를 좀 잘 해주는 게 더 좋은 자극이 될 거 아니까. 일단은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아까 그 궁금해 하셨던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코너마다 딱 돌 수 있는 최적의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70이면은 추월하는 사람은 70보다는 더 빨리 나와야 돼요. 무조건 75나 72나 80이나 나와야지 여기 다음 구간에서 추월이 가능하거든요. 감독님하고 이제 코칭을 해주셨겠지만 아직도 한 번의 자세가 이동이 끝나지 않아요. 엉덩이가 2번 움직여요. 무릎만 이제 펼쳤다 접었다로 끝나야 되는데 자세를 엉덩이를 또 한 번 옮겨요. 이거 자체가 완전 로스거든요. 홀딩도 안 되고.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제 고질병 중에 또 하나가 이 상체의 유연함인데 이게 애초에 유연함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런 고속에서의 이런 긴장감, 압박 때문에 더 상체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올 때는 저도 참 답답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막상 트랙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점을 둬야 될 거는 페이스만 맞춰가되 탈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스로틀을 열 수 있을까? 탈출할 때 그 여는 템포가 느리면 그만큼 의미가 없어요. 여는 템포가 빠르고 차라리 가서 일찍 닿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저도 오히려 진입보다 탈출 스피드를 살리는 정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도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 선수분들 사진 준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오토바이에 대한 열정, 모터사이클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이런 진정성, 진심으로 이 대회를 준비했고 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은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일단 탑 10 안에 드는 거. 클래스 탑 10. 긍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꼴찌만 하지 말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이 또 그렇죠.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덱스 선수인데요.